자, 윤석열 리얼미터 36.3%, 긍정평가 줄어들고 부정평가가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이 이렇다라는 거고요. 정당 지지도 민주당 소폭 올랐고 국민의힘 소폭 빠졌고요. 자, 여론조사 꽃의 윤석열 국정 지지도 ARS가 36.3, 전화 면적이 34.1, 거의 변동 없습니다. 30% 중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의미 있는 조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자, 비대위원장 후보 적합도입니다. 한동훈 14.9 전화 면접, 그 다음에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ARS는 한동훈 17.9, 원희룡 12.2. 자, 비대위원장에 한동훈이 제일 1위로 나오고 있는데 압도적이지 않죠. 예,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압도적이에요. 전화 면접은. ARS도 25.2%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을 할까요? 저는 안 한다에 한 표 던졌습니다. 한동훈은 쫄보고 기회주의자이기 때문에 굳이 비대위원장을 맡을 이유가 없거든요. 잘못되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라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동훈이 1위로 나왔고,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해야 되냐? 해야 된다가 25.6, 28.9가 나왔어요. 자, 윤석열의 지지율보다도 안 나왔죠.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60% 이상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 이거를 계속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꽃에서. 자, 그리고 요거. 이낙연 신당 창당된다면 투표하시겠습니까? 투표하겠다 17.6, 18.8, 안 한다 74. 자,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면 뭐가 문제냐? 같이 할 사람들이 이낙연한테 안 붙는다는 거예요. 이낙연 신당은요, 창당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사람이 있어야지 신당을 창당을 하지. 출마할 만한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선한 인물도 좀 있어야 되고, 기존에 배지단 사람들도 좀 와야 되고, 전체적인 구색을 맞춰야 되는데, 구색 맞추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여론조사 결과 보고 누가 이낙연 밑에 줄을 섭니까? 나가면은 100% 떨어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못합니다. 이낙연 신당 어쩌고저쩌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건 신당 창당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아요. 이런 결과는 진짜 중요합니다. 이낙연 신당을 주저앉히는 힘이 이런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조사 꽃이 지금 1년 동안 쭉 해오면서 신뢰도를 계속 쌓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편파적이지 않고 돈을 많이 들여서 굉장히 공정하게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건 이 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물론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윤석열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거 구라다. 우리가 구라미터라고 얘기하듯이 여론조사 꽃이 저거 선동이다,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문제는 여론조사 꽃의 결과를 이 바닥의 꾼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나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왜냐? 믿을만 하니까. 믿을만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 업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 꽃이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 자기네도 하고 싶은데 못한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걸 구독으로 시청자들이 낸 돈으로 이걸 막 여론조사를 하니까 부럽지. 여론조사 꽃의 이 결과는 이낙연 주변의 사람들이 아무도 줄을 서지 않게 만드는 강한 힘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안 돼요. 나가리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 여론조사. 이것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디를 봤느냐? 분당을을 봤습니다. 분당을. 자, 분당을에 김은혜, 김민수 이렇게 나오는데 김은혜가 압도적이죠. 자, 국민의힘에서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 제일 유력한 카드가 김은혜죠. 김은혜가 제일 압도적으로 이긴다. 국민의힘 후보가 된다라고 지금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분당을에 김병욱이라는 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 이겨요. 10% 이상 차이로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쪽은요,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높아요. 그런데 후보 적합도, 후보의 어떤 호감도는 김병욱이 압도적입니다. 김은혜 카드를 썼는데 10% 이상 진다. 이거는 진짜 초비상이죠. 거기다가 여기에 지금 누가 몸풀고 있습니까? 박민식. 보훈부 장관 출신의 박민식. 이 양반이 옛날에 국회의원을 했었거든요. 부산에서 했었는데 거기가 텃밭이 안 좋다 이러면서
지금 분당으로, 천당 밑에 분당 얘기 나오는 분당으로 나가겠다고 지금 장관직 내던지고 지금 몸풀고 있잖아요. 근데 더 벌어져요. 김은혜보다 더 벌어집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런 여론조사를 안 해, 못해,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여론조사 꽃이 매주 한단 말이에요. 이 지역구 여론조사에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휘둘린대요. 그리고 엄청 기다린답니다. 우리 지역구는 언제 해주나.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의 영향력이 정치권에는 엄청나게 퍼지고 있는 중이에요. 여론조사 꽃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여론조사 꽃 구독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여론조사 꽃이라는 게 이번 총선 다음 대선에 엄청난 무기가 될 거예요. 김어준 싫어하시는 분들도 이거 하나는 인정합니다. 김어준 몰빵론, 수박들을 너무 세탁해주고 저거는 이낙연 편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그래서 나는 우상호도 출연시키고 박지원도 출연시켜서 나는 김어준 안 본다 하시는 분들도 여론조사 꽃은 인정해요. 이제 김은혜나 박민식 여기 나가고 싶겠습니까? 고민하죠. 고민합니다. 그리고 정말 또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또 있습니다. 분당을 봤고요. 여기가 어디냐면 포천 가평. 정당 지지도 40.5 대 34.9예요. 여기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지지율이 높은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 윤석열 지지율이 43.2가 나오는 동네예요. 엄청나죠? 여기는 완전히 국민의힘 텃밭이라는 거예요. 완전 텃밭.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총선 선거에 당위성을 물어도 국민의힘이 이겨. 여기는 완전 텃밭인데 국민의힘 후보를 먼저 봅니다. 최춘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현역 의원입니다. 붙여봤어. 박윤국, 최춘식 이깁니다. 박윤국이 이겨요. 39.0 대 29.1. 대박이지 않나요? 국민의힘 텃밭에서 인물로 압승하는 그림이 나왔어요. 박윤국이라는 분이 누구냐? 전 포천시장이에요. 그래서 포천 쪽에 민심이 좋아. 시장 잘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해석을 해드리고 싶은데, 지자체장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진영을 깨면서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장 출신들이 정치를 많이 뛰어들 것이다. 그래야만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박윤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또 있죠. 성동구청장. 그분도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다 좋아해요. 지금 포천시장 할 때 워낙에 일 잘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인물로 이겨버립니다. 이게 내용을 좀 더 보니까 포천시에서 박윤국이 45.3, 최춘식이 28.9예요. 포천 가평인데요. 포천이 인구가 한 2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면 그냥 이기는 거예요. 재밌는 여론조사 2개가 나와요. 분당을 포천 가평. 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이 이기는데 후보의 힘으로 민주당이 이기고 있는 결과가 나온 곳. 자, 이건 뭐냐면 공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돈 많이 드는 중요한 여론조사 하나 나왔는데 이겁니다. 서울 모든 구를 조사했어요. 구당 500명씩 전부 다 조사를 했어. 한 번에 억대 단위 조사. 이걸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와, 대박. 근데 서초, 강남, 송파 제외하고 민주당이 다 이겨요. 이게 지역구별로 자른 건 아니에요. 구별로 그냥 잘라서 조사한 거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나온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죠. 지역구별로 하면 이걸 더 쪼개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 정도 돈은 없다. 그 정도 돈은 없다. 김어준 공장장이 얘기하면서 구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그래도 전체적인 숫자까지 나오는데 재밌는 건 송파가 40.8 대 44.2 붙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걸 또 하나를 봤는데 서초구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서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2권역이 서초을하고 한 60% 정도 겹친대요. 41.6 대 41.7 초박빙입니다. 붙었어. 여기가 어디냐? 홍익표. 홍익표 원내대표가 저는 서초에 먹힌다라고 본 게, 자, 여기가 대표적인 부자 동네 아닙니까? 얘네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짱캐 선민의식이 있어요. 뭔가 다른 애들하고 섞이고 싶지 않아 하는 귀족의식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홍익표가 부잣집 아들내미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귀티가 나. 홍익표가 귀티가 나는데 총선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네?
그리고 언론에 계속 나오네? 붙어볼 만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서초구가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동네라고 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에 짜증나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집값까지 박살나고 있으니 민심이 흉흉해 강남권도. 근데 홍익표가 나오고 언론에 계속 나오고 귀티나게 생겼어. 아, 우리 동네에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되게 유치한 분석인데요. 유치하지 않아. 여러분, 오세훈이 뭘로 서울시장 됐습니까? 인물로 됐어요. 인물로. 아줌마들이 야 너무 잘생겼다. 그냥 그거야. 변호사인데 너무 잘생겼어. 그걸로 됐거든요. 홍익표는 강남스럽게 생겼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강남스럽게 생겼어. 그러니까 강남권에 먹히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귀티가 나. 우리 동네에 잘 어울리네? 거부감이 없어. 강남권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가? 옛날에 강원도지사 최문순 이런 분들 나오면 안 돼요. 안 돼. 그분 너무 구수하게 생겼잖아. 강남하고 잘 안 어울린단 말이야. 홍익표는 잘 어울려요. 그래서 먹힌다. 붙어볼 만하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요거 보면서 분석을 하나 해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서울이요, 젊은 층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민주당에 그렇게 유리한 지역이 아니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젊은 층들이 경기도권으로 수도권으로 다 빠져요. 그러니까 서울이 늙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젊은 동네가 어디냐? 송파구입니다. 여기에 애들 학군 때문에 강남에 가고 싶은데 강남이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니까 전세로 가기가 너무 비싸니까 송파로 많이 갑니다. 여기에 세입자들이 많아요. 전세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죠.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강남 가고 싶은데 여긴 너무 비싸서 송파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다가 헬리오시티 같은 대규모 단지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젊어지고 있다. 요것도 사실은 포인트입니다. 아이들 교육 때문에 전세로 뭉쳐 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고 세입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송파 이쪽이에요. 송파는 붙어볼 만합니다. 분당을 있죠. 분당도 마찬가지인 게요. 여기가 원래 살던 사람들이 노인이 됐고 이 사람들이 집값이 비쌀 때 세를 주고 수지나 용인 이쪽으로 많이 빠졌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거 엉덩이 깔고 앉아있으면 뭐해? 하면서 전세를 주고 뒤로 빠지거나 털고 빠지거나 이런 분들 많거든요. 분당을도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애들 교육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울이 집값 비싼 데들 때문에 젊은 사람들 수도권으로 많이 빠졌는데 교육하고 관계된 지역 있잖아요. 서울에. 그런 데들은 무리해서 전세로 들어와서 애들 사교육시키고 좋은 대학 보내려고 오는 젊은 부부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젊어지고 있다는 거. 이것도 관전 포인트예요. 우리가 전체 지역구 판세를 볼 때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얘기해 주는 게 필요하다. 날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평가 우량주 아니겠습니까? 날카로워. 분당 이런 지역도 교육 때문에 강남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분당으로 가는 사람들, 강남 가고 싶은데 너무 비싸서 송파로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꽤 된다는 거예요. 이런 데들은 민주당이 좋은 인물 공천 잘하면 붙어볼만 합니다.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6석, 8석 그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고 더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곳은 이제 강남. 물론 예전에 강남 전현희 전 의원이 아마 강남에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볼만 해요. 공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전략을 쓸지 승부처는 이재명이에요. 저는 정말 압승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도 희망 가져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